딥러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GPU를 좀 사용을 해야 돼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커 컴포즈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야물 파일을. 저희 스터디에 이제 ML40 경로에 소스 이 파이썬 뭐 쿡북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to main 여기에 이 15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메인으로 진행하는 이 파일이고 이렇게 도커 파일이랑 도커 컴포즈 파일, 리콰이어먼트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이제 도커 파일에서 이제 저희 윈도우 배시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 이미지를 쿠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하고 이게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 가상 환경을 가상 커널을 만들어 줬어요. 그 쿠다 이미지 속에 그 cuDNN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상 커널로 만들어 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피터 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바로 이 라이브러리만 설치하면은 라이브러리 설치가 아니고 잠시만요. 이게 설치된 경로 있잖아요. 이걸 기터브든 어디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된 경로가 있을 텐데 그 경로로 이렇게 cd 한 다음에 이 경로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git 잠시만요. 여기였죠. 지금 이 파일이 있는 도커 파일이 있는 경로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cd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 도커 파일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커 컴포즈 업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 이렇게 하시면은 엔터 치시면 저는 지금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텐데 되네요.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1번부터 이제 17번까지 크레이트 딱 되면서 얘가 이렇게 뜨면서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한 다음에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요. 이 실행이 1번부터 그냥 Shift 하면서 나가 볼게요. 이게 실행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requirements 파일로 해서 다 깔려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실행하시면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고요. 금융에서의 딥러닝인데요. 전 시간까지 했지만 금융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제 변동성도 심하고 복잡해서 모델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처리 과정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딥러닝 접근법은 이제 기본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그 선형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걸 정규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형성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형성, 그러니까 리니어하다라는 거 속에는 얘가 딱 갑자기 튀는 데이터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포성이 등분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규성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이걸 걸러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맞지 않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딥러닝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접근법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도 하지 않고 노이즈에 있어서도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거는 다 노이즈가 있어도 잘 맞는다. 노이즈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특히 적합합니다.
단변량이나 다변량 모두 시계열이 어떤 데이터든지 그 변수가 여러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있든지 뭐 시계열을 전부 포함을 하든지 아니든지 뭐 이거 뭐 시계열 데이터 작업에는 자연스럽게 적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앞쪽에서 이제 시계열 분석할 때 아리마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날짜별 가격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딥러닝을 하게 되면 다변량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도 윈도우 사이즈로 넣고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해놨고 이제 패스트 AI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AI는 다른 전처리 과정들을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딥러닝을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에서 각각 시계열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에 대해서 패스트 AI, 구글의 탭 뭐였죠? 어쨌든 예, 그거하고 딥 AR하고 요 패스트 그 뭐였더라? 메타의 프로핏, 딥 프로핏을 이렇게 4개를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패스트 AI는 태블릿 러너라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테이블 형태라는 건 저희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표 형태의 그런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구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이제 전처리를 자동화해 주는데 결칙 처리, 그 범주형 인코딩 그리고 정규화까지 자동으로 다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엔티티 인베딩을 범주형 변수를 위해서 자동으로 인베딩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API가 간편하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간편하지만 다른 딥러닝에 익숙했던 분들은 오히려 쓰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 모듈화를 해놓고 함수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익숙해져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성능, 경험적으로 검증된 최적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사이킨런 모델 셀렉션으로 그 분할하는 거는 해주려고 이렇게 모델 셀렉션 가져왔고요. 필요한 그 유틸리티는 이렇게 따로 정의를 리포트 패스트 AI로 해줘가지고 따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패스트 AI 아까 태블러라고 했잖아요. 태블러 러너라고 했는데, 그래서 태블러라는 그런 모듈 아래 다 올 해가지고 전부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변수가 정의 안 됐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태블러 올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레딧 카드 데이터 예전에 썼던 거 가져올 거고요. 이거 헤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미트 밸런스, 통장 잔고 하고 성별, 에듀케이션, 메리지, 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변수들이 있어서 총 24개의 변수가 있고 데이터 수는 3만 개입니다. 거기에 이제 널값이 원래 널값이 있는데 잠시만요. 널값이 없는 데이터 들었나? 이즈나 예. 섹스, 에듀케이션, 메리지, 에이지 요 4개의 결칙치가 있고요. 이즈나 썸이 아니고 인포로 봐야 되죠. 예, 이렇게 3만 개, 29,000개. 그러면 이 결칙치를 채워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형인 것들도 있지만 범주형인 것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수치형하고 범주형 데이터를 나눠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타겟 데이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는 디폴트 페이먼트 넥스트 먼스가 타겟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범주형 데이터의 변수명만 일단 모아줬습니다. 그러면 df에 select dtype 하면은 오브젝트라는 걸 이게 인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컬럼 이름만 뽑아온 거예요. 그걸 리스트로 담아줬습니다. 넘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만 리스트로 담아줬고요. 그리고 이 넘버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타겟 변수인데,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리무브 해줬습니다. 요거를 빼줬어요. 그러면 훈련 데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타겟 변수가 제외가 됐으니까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는 마찬가지죠. 타겟을 맞추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 프로세싱으로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미싱, 카테고리, 노멀라이즈, 이거는 위에서 변수 정의가 아무 데서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패스트 AI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일 미싱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파일 미싱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속한 이 어트리뷰트들을 다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스트 안에 하나로 잡아줘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프리프로세싱이 나중에 어딘가로 들어갔을 때 얘가 적용이 돼서 그 워크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아서 얘가 겨지치 처리도 하고, 범주형은 이제 그 레이블 인코딩이나 원하드 인코딩, 아마 원하드 인코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이거를 얘가 그냥 쓰지 않고 뒤쪽에서 한번 볼 겁니다. 이걸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레이턴트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및 검증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할기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스플릿을 하는데, 아까 그 테스트 스플릿 이걸로 쓰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안 쓰고, 그 얘네가 자체적으로 랜덤 스플리터라는 게 있어서 랜덤 스플리터로 씁니다. 그래서 밸리드는 사이즈를 0.2로 하고, 이 시드 이렇게 잡아줘서 range of df를 그대로 넣어줘서 df 자체를 레인지로 잡아줘서 이렇게 스플리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태블러 판다스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얘네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태블러 판다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객체고요. 그래서 위에서 df 가져왔었고, 프리프로세싱 아까 여기서 정의해줬잖아요. 요 결직지 처리하고 범주화하고 정규화하는 거 요거 넣어줬고, 카테고리 네임스는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카운티어스 네임스, 이거는 상수형 이제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 범주,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의 목록 넣어주고, 종속 변수는 뭐냐, 타겟이고, 카테고리 블럭스를 y 블럭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스플릿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컬럼은 얘네들. 그러면 얘가 이제 학습하기 전에 이제 보여주는 것들, 프리뷰 컬럼스를 저희가 한번 뽑아내려고, 이 데이터들의 프리뷰 컬럼스를 뽑아내려고 웬만한 범주형인 것들과 수치형인 것들 일부를 좀 이렇게 잡아줬어요. 어떤 애들이 지금 들어갔냐, 얘네들 랜덤하게 잘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주형 데이터였던 것들이 수치형으로 잘 들어갔구나. 이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원하드 인코딩이 아니고 레이블 인코딩으로 1, 2, 3, 4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스테이트 이것 같은 경우도 1번 0번부터 10번일 것 같은데, 이렇게 페이먼트 범주도 이렇게 잡아줬다. 그렇게 해서 요 컬럼스를 다 이거를 돌려야 되나 보네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데이터 로더를 아까 태블릿 DF 만들었는데 데이터 로더를 배치 상태로 끊어가지고 이게 태블릿 데이터 만들었던 거여서 배치형으로 끊어서 64개씩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드롭 퍼스트 2로 이거는 이제 과적합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드롭 퍼스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쇼 배치스 보면은 아까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이렇게 다시 바꿔가지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 AI의 장점이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도 다시 역으로 돌려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줄여놨네요. 이 리콜하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 저기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 사이클런에서 매트릭 모델 셀렉션 아니네 이 여기서 가져왔나 보네요. 태블릿 이 태블러 데이터 올에서도 이 리콜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사이클런에서도 이 리콜이랑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걔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나 봅니다. 리콜 그니까 민감도 이걸 뭐라 그러죠? 리콜 레시오가 민감도 맞죠? 리콜 민감도 그리고 프리시전 정밀도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아줬고 이것도 똑같이 매트릭스 안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줍니다. 정확도, 민감도, 정밀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 민감도 같은 애들은 얼마나 우리가 참인 거를 잘 잡아낼 수 있는가고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얘가 참이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 참이 얼마나 적중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한 50개를 참이라고 이게 유방암은 50명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30명이 유방암인 게 그 정밀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 리콜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가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유방암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밀도 리콜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리콜과 프리시전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을 맞췄든 거짓을 맞췄든 얼마나 잘 맞췄어? 라는 게 어큐러시인 거죠. 근데 어큐러시에서 이제 모델의 목적상 어큐러시가 엄청 높아도 그러니까 어큐러시가 한 90% 된다고 해도 그 되게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정 감지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리콜이 부정인 것들 중에서 부정을 정말 잘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콜 자체가 엄청 낮은데 어큐러시가 높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큐러시랑 리콜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얘가 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이냐. 이거는 모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봐준다. 그리고 이 리콜과 프리시전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얼마나 잘 적절하게 섞였냐라는 거는 이제 조합 평균, 둘의 조합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평균은 이제 속도와 거리, 속도와 뭐라 그러죠? 속도와 거리 같은 뭐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얼마나 조화롭게 낸 그거 하나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조합 평균을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합 평균을 냈을 때 값을 이제 F1 스코어라고 해서 F1 스코어가 높으면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됐다. 이렇게 돼서 F1 스코어를 보통 같이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이렇게 런 모델을 만들어 줬던 거를 닷 모델 하면은 이렇게 모델의 구조가 설명이 되고요. 이 태블러 데이터의 모델 리스트 임베딩은 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서 33, 54, 43인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네 개의 차원이 이 네 개의 임베딩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의 임베딩을 이렇게 가가지고 9개로 이렇게 임베딩을 통과한다. 그래서 임베드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드롭아웃은 지금 적용이 안 돼서 드롭아웃 자체가 그, 그 과적합이 이게 데이터 수가 어차피 3만 개 정도였고 이걸 막 복잡하게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 적절하게 얘가 배분을 해서 만들었고 드롭아웃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즈 이렇게 해준 거 보여주고 이제 시퀀셜 층으로 해서 리니어로 해가지고 피처 63개 받아서 아까 그냥 리니어 인코딩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걸 배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배치스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왜 63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63개로 피처를 63개로 잡아주고 아웃 피처는 또 500개로 늘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렐로 거쳐가지고 이 노멀라이즈 이게 층 거칠 때마다 한 번씩 정교화를 해줘야 이게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층에서는 500개를 그대로 받아서 그 500개의 피처를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200개로 축소를 해주고 렐로 다시 거쳐서 얘가 내뱉어주고 마지막에는 그 200개를 참이냐 아니냐 이렇게 아웃 피처는 2개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예, 여기에서 설정했던 걸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레이어 수 이런 것도 그냥 자동으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500, 200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아, 은능치를. 레이어는 그러면 네. 두 개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웃풋만 정의해주고, 네. 저거는? 아웃풋은 우리가 타겟을 잡아줬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타겟 그러니까 지금 잡아줬어. 500이 지금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의 개수인 거잖아요, 아, 노드에서. 네, 맞습니다. 200은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의 아웃풋의 개수. 개수고, 맨 마지막 출력층은 지가 알아서 예. 넣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것도 설정해주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드롭아웃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드롭아웃도 자동으로. 여기서 어, 드롭아웃이 어디 있었는데? 음, 디폴트로 드롭아웃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아마 피처로 해가지고 드롭아웃, 하이퍼 파라미터로 드롭아웃을 안 하게끔 해줄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드롭아웃을, 검토를 해서 얘가 드롭아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드롭아웃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잡힐 겁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요 모델 상태를 얘가 설명을 해주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도 하네요. 다음 인베딩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 그대로 이제 3354 이렇게 get embedding sg 이게 스니펫이라고 하나 본데 이걸로 그냥 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베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 이거 설명하려고 만들어 놨다가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날아간 것 같네요. 다 됐었는데 런이 갑자기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여기 런이 지금 했던 듯 잠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태블릿 데이터에서 지금 어디 여기까지 했고 요거 갔고 요거 설명했고 쇼 배치스 했고 프리시전 넣었고 이렇게 아까 런까지 지금 만들어 줬잖아요. 이 런 모델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런 해가지고 태블러 러너 해가지고 런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서 그 리니어 파인드 이렇게 러닝 레이트겠죠. 러닝 레이트 파인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알아서 쭉 그 러닝 레이트를 이쪽 파라미터부터 쭉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 찾은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학습은 이렇게 런 fit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그리는 거는 런 리코더 플롯 로스 해가지고 적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 플롯 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되고 여기 트레인하고 밸리드가 같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드 한 거를 밸리드 로더 해가지고 쇼 배치하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밸리데이트 런 해서 밸리데이트 하면은 검증 데이터의 성능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핏을 여기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어디선가 지금 실행이 자꾸 풀리네요. 네. 이게 run find 됐고 여기에서 fit 하게 되면 이렇게 fit 하면서 이렇게 어큐러시, 리콜, 프리시전 스코어 저희가 설정해 준 것들을 잡아서 보여주고 있죠. 리콜이 딴 것도 올라가는데 리콜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 차트로 이렇게 그리는 거 아까 설명했었고요. 이거 되는 동안 밑에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야지 설명을 가능하겠네요. 되는 동안 옆에 쪽에 이거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ROC 커브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Y축에 있는 게 true positive rate라고 요게 리콜 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콜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성능이 좋은 건데 이 false positive ratio는 1 마이너스 특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도는 틀린 거를 잘 맞춘 정도를 이제 틀린 특이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에서 그러니까 틀린 전체 중에서 틀린 거를 잘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 전체 중에서 그 맞은 거를 false positive rate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틀린 거 전체 중에서 맞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를 잘 못 맞춘 경우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잘 못 맞춘 게 높으면은 어려운 거죠. 이 낮으면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를 잘 못 맞춘 게 낮으면 낮으면 어려운 거고 이게 높아지면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거일수록 그 민감도는 높아지는 요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빨간 선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그 베이스 라인이라고 치면은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성능이 좋은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성능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쉬운 걸로 가면 갈수록 잘 맞추긴 하는데 어려운 걸로 가도 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가면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ROC 커브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액츄얼 라벨이 있고 프리딕트 라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츄얼 라벨 같은 경우는 진짜 현상의 데이터가 참인 것과 거짓인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참인 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요게 이제 이거 예측 데이터가 이거는 거짓이라고 한 거고 얘는 참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현상도 참인데 진짜도 참인 거, 요거 이게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애죠. 그런데 그 정밀도 같은 거는 이 액츄얼 라벨 기준으로 해서 요 참인 거, 이 17.15, 7.15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자, 얘가 분모인 게 이게 이제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콜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그 분자로 들어가는데 그 얘가 참이라고 한 거 요거,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프리시전, 정밀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정밀도와 요 민감도는, 리콜 레이트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우리 정확도 어큐러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 75.52하고 7.15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요거 4개 합치면은 100%죠. 그러면 100%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82점인가요? 82.67, 그러니까 82.7 정도가 됐다. 정확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로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로더 매치, 검증의 평가, 이렇게 해서 이 검증 세트에 대한 예측을 이 프리딕트하고 y-true하고 이렇게 두 개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얻었기 때문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꼭 좀 특이하게 거꾸로 가네요. 보통은 이 포지티브가 위로 가고 네거티브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두 개의 순서가 거꾸로 가고, 이 프레딕션을 한번 보면은 요 앞에 거가 이제 네거티브가 먼저 오겠죠. 네거티브가 먼저 오고, 포지티브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정일 거다라고 하는 게, 잡아내는 게 이제 포지티브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지금 타겟이 어떻게 보면 요거인 거죠. 요거라서 이 포지티브를 이렇게, 이게 더 낮게 이렇게 가는 1을 예측하는 요런 모델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0,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정상적인 애고, 정상거래
얘가 만약에 뒤에 게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정상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높은 거의 인덱스를 뽑는 게 아그맥스고, 요 아그맥스로 해서 딱 봤을 때 0, 1, 1, 이렇게 0, 0, 0, 0, 0 이렇게 돼서 1인 것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봐주는 거고요. Y 트루인 걸 보면은 실제로는 얘가 프레드 같은 경우는 78.61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잘 못했는데 그 Y 트루인 거는 얘 자체가 지금 거짓이 그 1번 그 첫 번째 데이터 얘가 틀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맞추지 못했다. 그 뒤에 것들은 다 맞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지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여줬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퍼포먼스 보면은 어큐러시, 프리시전 69.2%, 리콜은 33.6%. 아까 계산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고려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저번 시간에 이제 성태형 책임님이 했던 것처럼 불균형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가 이렇게, 네거티브 데이터가 많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가중치를 좀 더 부여를 한다든지, 스모트 같은 이런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부정의 데이터를 조금 늘려줘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특성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특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끔 해서 가중치를 뭐 좀 더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모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성능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서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예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 조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한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글인데요. 구글의 테이블렛인데, 구글에서 개발한 그 정형 데이터를 위한 그런 딥러닝 모델이고요. 특성을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 시퀀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특성 선택을 해주게 되고, 인스턴스별 특성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의 객체별로 이 변수, 특성, 피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특성의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전처리는 필요합니다. 아까 베스트 AI 같은 경우는 전처리를 그냥 자동화를 했는데, 얘는 전처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탭 넛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똑같이 가져와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팝 해주게 되면은 이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배열 구조기 때문에 팝이 먹힙니다. 그러면 이 피처인 것들을 뽑아낸 걸 Y로 잡아주고 그 얘를 예측하기 위한 거니까 0, 1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셀렉션 D타입 해가지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끼리 묶어주고 넘버는 넘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로 해서 잡아줬습니다. 아까 이건 다 봤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카테고리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요. 그 각 미싱 밸류는 이제 카테고리인 것들 중에서 레이블 인코더를 만들어 주고, 각 레이블이 몇 개씩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미싱 밸류는 fill 나 해가지고 채워줬고, 레이블 인코더 넣어줬고, 이렇게 클래스 디멘션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이 초기 데이터 분할, 아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 사이킨런에서 하는 거
해서 테스트 사이즈 30%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층화 분할이죠. 이게 하나의 그 타겟 값으로 그 샘플마다 샘플 값이 이제 이렇게 되면 찢어지잖아요.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이 샘플 값이 찢어지는데 타겟 값이 비슷한 비율로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해서 들어가려면은 층화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스트래티파이 Y를 해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랜덤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동일하게 유효한 데이터 세트를 이제 50%로 해가지고 테스트 세트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아까 템프로 찢은 거를 이 템프는 다시 밸리데이션 세트로 해가지고 찢어진 거죠. 50% 잡아줘서. 좀 특이하게 잡네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30%를 잡은 다음에 30%를 다시 반반으로 찢었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션이 15%, 테스트가 15%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층화가 잘 적용됐냐 라고 봤을 때 그 타겟 값인 것들은 22%로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트에서 누락된 값을 이렇게 필라 해가지고 그 평균 값으로 입력을 다 해줬고요. 그런 결측치는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아까 그 Fast AI 같은 경우는 결측치를 모델 형태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싹 다 처리를 해줬는데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넘버 피처 불러와가지고 그 피처를 여기다 넣어줘서 이 트레인 데이터의 민을 다 하나씩 잡아주어서 이렇게 필라 해준 거죠. 그래서 고유 범주의 수를 포함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줬고요. 리콜 매트릭 해줘가지고 리콜 맥시마이즈 2로 해가지고 콜해서 아그맥스 해가지고 프레즈 값 해서 리콜 스코어 내주는 함수, 리콜 스코어 내주는 함수를 직접 정의를 해줬네요. 근데 사실 이거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리콜 써주면 되긴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분류기를 인스턴스화 해줬고요. 여기에서 아이고 요거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인덱스하고 카테고리 디멘션, 아까 카테고리 인덱스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디멘션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얘네들이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게 요 태블릿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요. 그리고 이 옵티마이저는 그 파이토치에 있는 아담을 썼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넣어줬고요. 스텝은 20개로 했고 감마 0.9로 해가지고 스케줄러 파라미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펑션은 파이토치에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스케줄러 스텝 LR 해가지고 만들어줬고, 마스크 타입은 스파스 맥스로 해가지고 시드 넣어줘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별표 2개를 하고 파라미터 여기 만든 거를 넣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역으로 여기에 있는 변수들을 다 한 개씩 인식을 해서 루프 돌면서 하나씩 인식을 해서 다 넣어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요 태블릿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태블릿 클래시파이어를 타브넷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 이게 이제 개체가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fit을 바로 데이터를 넣어서 시켜주면 됩니다. extrain value, values만 이렇게 하면 배열 형태로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파이 배열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배열 형태로 받아주고 y트레인도 똑같고, 그 다음에 evaluation set는 요 train validation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 리스트에 담아서 validation set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train set, validate set 이렇게 evaluation name을 이렇게 잡아줬죠. 그 다음에 recall, 아까 요거 ROC 커브 만들어 주려면 매트릭을 AUC 스코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recall도 해줘서 e폭은 200, 페이전트는 20, 배치 사이즈는 1024, 버추얼 배치 사이즈는 128, 웨이트 1로 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하는데 이게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성능은 아까 위에 있는 것보다 이게 성능이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리콜 레이트가 리콜 밸리데이션 리콜 그리고 트레인 리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리콜이 거의 한 50%까지 올라왔죠. 아까는 30%대였는데 감별을 지금 50%대까지 잘 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럭 그려봤는데 이 포크 갈 때마다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한 리콜 로스가 한 56% 정도 이렇게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UC 스코어도 AUC 곡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보면 이 곡선보다 더 상위로 가서 이렇게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이포크마다 리콜 보면은 한 55%에서 60% 수준에서 여기에서 더 이상 개선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뒤쪽으로 이제 조금씩 더 좋은 모델이 뒤쪽으로 나올 겁니다. 이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다른 트리 계열의 모델들처럼, 트리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분류형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들이고, 걔네들은 이제 피처가 어떤 특징이 피처가 중요한지 임포턴스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포턴스를 보여줬을 때 여기 피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금 더 중요도를 높여서 다시 학습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할 때도 얘네가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들 위주로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학습을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페이먼트 스테이트, 이게 9월에 페이먼트 스테이트, 7월에 페이먼트 스테이트가 이 모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9월에 돈을 뭐 조금 받으면 파산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델 임포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쭉 그려봤더니 뭐 이런 마스크들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피처들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이 태브넷이 좋고, 그리고 리콜레이트도 아까 그냥 저걸로 잡은 것보다 기본적으로 괜찮다. 해석 가능성, 전역적인 특성 중요도라든지 인스턴스별 특성 선택이라든지, 아까 마스크 시각화 이건 저는 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요 도메인 정보를 조금 알고 있으면 이것도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팔스한 피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최소한의 전처리는 필요하다. 네,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의 딥 AR을 사용한 시계열 예측입니다. 아마존의 딥 AR은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학습을 하면서 확률적인 예측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계절성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기존에 학습을 안 했던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도 그거를 콜드 스타트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리니어 그 선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 LSTM을 사용을 합니다. LSTM은 윈도우 사이즈로 자기 자신의 이런 데이터를 넣어줘서 이 다음에 나올 게 뭔지를 예측을 하는 거라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얘를 윈도우 사이즈를 좀 짧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 LSTM하고 리니어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eepAR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파이토치 포어캐스팅에 DeepAR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콜백도 넣어가지고 얼리 스타핑을 콜백 해주려고 하고요.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아,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 DeepAR까지만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 뒤쪽에 두 개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좋고 한 개 남았는데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다음 시간에 조금 채워와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DeepAR 돌리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